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어제 오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공중파 KBS, MBC 그리고 주요 보도 채널인 YTN이 해킹으로 인해서 전산이 마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은행들,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 등도 이러한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해킹에 따른 전산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그 영향이 혹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과거의 선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사건 이전에 가장 컸던 해킹 사건, 바로 2009년 7.7 사태였는데요. 그때 7.7 사태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횡보하는 흐름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가 장막판 20분에 갑자기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흘러내리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증권 메신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원인이 뭐냐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쏟아졌지만 결국은 대략 한 2시 45분 정도에 해킹 사건이 있었다라는 속보들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일부 해킹된 PC에는 정말 무서운 그 그림이 있었죠. 후이즈라는 해킹을 하는 그룹에서 우리가 했다라는 그런 해골 표시가 있는 그런 화면을 표시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공포스러웠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흐름은 2009년 7.7 사태, 디도스 공격 때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9년 7.7 사태, 아마 그 IT 쪽에 안 계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장 광범위했었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마비가 됐었고 1차로 그친 게 아니라 2차, 3차 디도스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국회, 국정원, 국방부, 심지어는 미국의 백악관까지 동시에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 규모가 대략 500억 원 정도라는 그러한 생각보다 매우 큰 그런 피해가 나타나면서 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때 당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상의 차트는 2009년 7월 7일 이후에 3, 4거래일 동안에 크게 상승했던 안철수 연구소, 그때 당시는 안철수 연구소죠. 안랩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7.7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 당시 보안 관련주의 대장주였던 안랩의 주가는 3일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강한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본다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안철수 연구소와 몇몇 이 백신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들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자, 그에 반해서 자, 종합주가지수는 어땠는가? 혹시 종합주가지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조용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해킹 사건이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횡보하는 흐름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한 고요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몇몇 포털 사이트와 그리고 온라인 쇼핑 관련된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점이 그때 당시 2009년 7월 7일 사태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흐름, 어제 있었던 해킹 사건 이후에 증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일단은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2009년 7.7 사건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해킹을 당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자가 재공격을 암시하는 그러한 문자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점에서 과거 7.7 사태와 같은 2차, 3차 공격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자, 일단은 만약에 오늘 또다시 2차 공격이 있을 때는
보안 관련주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어제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바로 스파이웨어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보안 관련주도 오늘 장중에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위치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오늘 또다시 3시 이전에 어디선가 해킹이 또다시 크게 나타났을 때에는 보안 관련주가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안 관련주들 하락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2차, 3차 해킹 시도가 또다시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보안 관련주도 단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아예 보안주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으시고 지켜보시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해킹 사건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 PC, 노트북의 보안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백신을 이용한 점검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